편집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번역된 책들이 몇 되고요. 그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편집 감독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편집 감독이 아마 월트 머치일 겁니다. 지옥의 묵시록 같은 걸 편집한 대가죠. 이분의 편집의 원칙을 나름 이제 수치화시켜서 우선순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편집의 일대 원칙을 감정에 두고 있거든요. 감정을 편집의 우선순위에서 50%를 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걸 모든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의 경우에서도 어떤 휴먼성이 아닌, 근데 시사든 이슈 파이팅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그 스토리텔링보다도 주제 자체의 전개에 좀 더 포커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감정보다도 팩트와 팩트가 충돌되면서 또는 열거를 통해서, 점청을 통해서 뭔가 보다 강한 이야기적 전달을 하기 때문에 꼭 그게 감정의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건은 그냥 팩트만 탁 던졌을 때 아주 놀라기도 하겠죠.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 팩트 자체가 어떤 감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기본적으로 휴먼 다큐나 휴먼성 다큐에 관련되는 부분을 볼 때 이 기준은 참 좋은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감정이지? 기본적으로 편집에서는 두 가지, 이성이란 것과 감성이란 게 있는데, 이성이란 게 그 T.S. 엘리엇이 이야기한 질서를 부여하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골격을 만드는 이 과정들은 철저히 이성적인 접근이 되겠지만, 이게 관객의 머리를 통해서 인지가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단계에서는 결국 감정의 단계란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아무리 때려봤자 중요한 팩트는 인지하겠지만, 이게 감성 단계로 오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부분들이 감독이 느낀 이 감정을 주제에 실어서 관객의 감정에도 다시 호소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편집의 과정 자체를 철저하게 감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감정이란 단계를 발견하고 나서 약간 그 전과 후로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리듬과 이렇게 이성, 논리, 이 두 가지가 중요했다면 월트 머치처럼 감정이 50% 이상이 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배열하는 방식. 제가 예컨대 노무현입니다를 예컨대 한다면, 그거는 뭐 결정적인 경선 사건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 경선은 16부의 경선 중에서 5회인가 6회에 해당할 만큼 초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6까지 가야지만 경선이 끝났을 때 대통령으로 되는 건데, 사실은 영화에서는 클라이막스에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부터는 부록이 되는 셈인데, 이 6부에 걸쳐 있는 경선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할 건가가 감정을 중심으로 선택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랬고 실제 푸티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인천 경선에서 내가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 레드 컴플렉스를 계속 공격해오던 상대 후보에게 아주 멋진 반격을 하고, 그 멋진 반격이 당원들로 하여금 어떤 큰 반향을 줘서 절대적인 지지로 돌아서게 됐던.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16부가 끝나고 난 그때
대통령 당선 후보로 당선됐습니다라는 걸 박수를 받는 게 맞는데 이 모든 것에서 뒷부분이 다 배제된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폭발하는 이 감성은 클라이막스다. 이 감성에 폭발이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때 시절에 그 당시에 체육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감정만큼이나 관객들의 감정을 같이 호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같이 존중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회의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경선이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육부하고 나서 박수 치고 끝나냐고, 그리고 바로 또 서거까지 하시냐. 하지만 그게 편집이 가진 마술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본다면 16개를 자막 처리라도 해갖고 이렇게 몇 대 몇 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이게 맞겠지만 우리 머릿속은 편집 가능한 그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의식이 기대서 빙산의 가장 작은 일부분을 보여줬고 그 6부에 시작하는 도입부에 해당할 만큼 경선에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데 불구하고 그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착시를 느끼게끔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그 지점에 클라이막스가 있음으로 해서 관객들이 벅찬 가운데 석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감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감정을 다루는가, 이 시퀀스는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뜨거운데 또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이 배치로서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내가 사탕을 처음에 빨았을 때 한 5번 빨았을 때 단맛이 줄어드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란 부분들도 다음 감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감정이 필요하듯이 그 더 덜한 것은 사실은 어느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단계가 오거든요. 이처럼 감정조차도 플로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슬퍼 이렇게 계속하면 사실은 관객들은 어느 단계에서 팔짱을 끼기 시작하거든요. 안 슬픈데 계속 짠해? 그게 아니라 관객이 다시 슬픔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한편에서는 위트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휴지기처럼 아주 그 감정이 한 번 더 그 씻겨 내려갈 만한 어떤 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플로팅은 철저하게 이야기와 이성의 영역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플로팅할 때도 그 감정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야지만 롤러코스터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감정의 방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감정을 이야기를 해보면 시퀀스를 하나를 덮는 감정이 있을 거고요. 씬을 하나를 덮는 감정이 있을 거고요. 물론 당연히 하나의 이야기 전체를 덮는 주된 감정이 있겠지만 그 감정은 조금 등락이 있을 거예요. 오고 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퀀스를 전체를 덮는 이 감정을 어느 정도 편집을 하고 나서도 보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한 시퀀스를 만들거나 씬을 특히 만들 때는 찍고자 하는 소스들을 쭉 열거를 걸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를 먼저 장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차나 또는 촬영본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지, 그것과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이 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감정 간의 어떤
타협점 이걸 먼저 참는 편이고요. 그 감정을 먼저 형성한 뒤에 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론 스토리적인 배열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그 시인에 필요한 감정들을 먼저 가지고 그 감정이 드러나도록 편집을 한다 할까요? 편집해 보니까 이런 감정이 느껴져. 이것과 내가 프리뷰를 본 결과 이런 감정이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구현을 해낼래? 라는 거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앞에서 한 것처럼 편집의 결과가 이런 감정이 발생했어라는 게 예전에 제 방식이었으면 지금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프리뷰가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됐어요. 프리뷰 때 주는 신호들을 내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기록한 바를 바탕으로 플로팅을 한 뒤에 내가 이 씬에서 목적하는 감정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감정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컷을 집어넣는다 할까요? 이러다 보니 그 감정을 훨씬 더 잘 구현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감정이 관객들도 거의 유사하게 느끼는 지점도 있고요. 결과론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 도출됐네 라고 하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그때 그런 기분으로 느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감정을 없으면 어때? 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감정을 통해서 주제가 전달된다고 본다면 참 머리까지는 올 수 있는데 감정이 참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감정적일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감정적 지향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훨씬 더 조밀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런 감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감정이 있기에 앞서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먼저 가지는 것들이 편집 단계에서는 좀 중요하다. 제가 좋아하는 로베르 브레송이란 감독은 아포리즘에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유능한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건반을 덮은 상태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다고. 그건 이게 편집을 통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붙인 다음에서야 보여지는 뭔가도 있겠지만은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진 어떤 상상의 것이 나의 손을 통해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노동도 훨씬 더 줄어들 뿐더러 타겟팅이 훨씬 더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앞에 언급한 것처럼 감정의 왜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이런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목적성 때문에 그 소스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을 왜곡시키는 과정들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뷰에서 자기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그런 거죠. 아, 내가 느낀 감정이 이런 거야. 그것을 편집 단계에서 보다 구체화시킨다고 하는 거지, 내가 감정을 새롭게 창조해낸다는 것은 위험한 지점이란 거죠. 영화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예상과 기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 제가 그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식한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 300명이 한 몇천 명을 맞이하죠. 그래서 다 이겨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서 몇만 명이 오겠죠. 또 이겨버려요. 말도 안 되게. 그러면 감독은 이제는 몇십만 명이 오게 데리고 오는 게 맞을까요? 실제 그 무식하다는 그 영화에서
보면 관객들의 예상은 이제 엄청난 대군, 100만 대군이 와서 이 300명을 쓸어버리려 하지 않을까? 아니면 100만 명은 또 이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는 게 관객들이 예상치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300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곱추가 300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선민적인 사람들이죠. 모든 게 다 갖춰진, 권력도 얼굴도 미남이더라고요. 막 이런 골고루 이렇게 필터링된 사람들이죠. 이 그 필터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일한 어떤 균질한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 병사들인데 그게 양날의 칼이죠. 균질함에 못 드는 사람은 배척되는 거죠. 그 사람은 너무나 이 300에 들고 싶었지만 배척되어서 배척된 그 배신감 때문에 뒤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300명 와도 져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물리적인 사고하고 그 화학적인 전환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인 축적이라는 부분들이 300명이니까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런 게 관객들의 예상치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기대치라면 1, 2가 나왔으면 3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생각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데 다큐멘터리에서 동일하게 이 다음에서는 무엇이 기대된다는 게 그 답을 그대로 주는 순간 관객들이 감독의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래, 다음 장면 이걸 거야. 그렇지, 울지. 이래 되면서 관객들은 그 호응하기보다도 관찰하는 단계가 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식한 예를 좀 들어드렸지만 우리가 2시간을 중심으로 플로팅을 할 때 감정이란 부분과 이야기란 부분과 또 예상과 기대라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가지고 접근을 하면 보다 더 소통력이 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